영문법 도우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께 영문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생겨났습니다. 저는 Dr. 난희 브런즈입니다. 오늘은 영어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영어는 쉽고도 어려운 언어라고 할 수 있죠. 영어의 문법이 겉보기엔 되게 단순한 것 같아서 정복하기 쉬울 것 같은데 막상 영어를 배우다 보면 그 끝이 안 보이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영어만큼 예외 없는 법칙이 없기 때문이죠. 영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불규칙적이다라는 게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실 거예요. 단어, 철자, 발음, 문법, 도대체 영어에는 규칙적으로 일관되어 나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예외가 있죠. 왜 이렇게 영어는 불규칙적일까? 영어는 왜 쉬워 보이면서도 그렇게 어려운 언어일까? 이걸 알려면 일단 영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불어나 독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영어가 이 언어들과 좀 비슷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가설이 The Middle English Creole Hypothesis 라고 하거든요. 말뜻대로 하자면 영어는 중세 영어에서 발생한 크리올 언어이다 라는 거죠. 크리올 언어를 설명하자면 피전 언어부터 설명해야 되겠죠. 피전 언어란 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언어죠. 의사소통의 목적이 더 없다면 그 피전 언어는 죽어버리겠죠. 크리올 언어는 피전 언어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모국어가 되어버린 그런 언어이거든요. 크리올 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짬뽕 언어라고 하면 되나요? 영어의 역사를 사실 살펴보면 특히 영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들 잉글리시 크리올 하이파스시스가 사실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보통 언어학자들은 영어를 4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기가 Old English, 두 번째 시기가 Middle English, 세 번째 시기가 Early Modern English, 그리고 마지막이 Modern English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영어는 영국에서 태어났고 영국은 섬나라이잖아요. 제일 먼저 영국에서 살고 있던 그 주민들을 켈트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켈트족은 아마 켈터를 썼겠죠. 영국 섬을 처음으로 침략한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450년 AD까지 로마가 영국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년 동안 영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라틴어가 영어에 영향을 주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겠죠. 450년쯤에 영국을 정복한 그런 민족이 혹시 누군지 역사 공부하실 때 기억나시나요? 게르만 민족, yes, 기억나시죠? 게르만족들이 영국 섬나라를 침략하고 그 당시 지배계급인 로마 군사들을 쫓아내고 영국을 정복 침략 그리고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특히 게르만족 중에서 앵글로족과 섹슨족이 영국에서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영국을 앵글로 섹슨족의 나라라고 하죠. 영어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면 이 앵글로색슨족이 쓰던 영어를 Old English라고 하니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앵글로색슨족이 게르만족이기 때문에 이들은 독일어를 썼을 거고 그래서 영어가 도고에 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게르만족이 600년가량 영국 사회에서 엘리트 계급으로 있었고 켈트족이 피지배 계급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게르만족 다음에 영국을 정복한 민족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불어를 쓰는 노르만 민족들이 11세기에 영국을 침략하죠. 영어권 사람들에겐 윌리엄 더 컨쿼러가 1066년에 영국을 침략 정복한 사실이 유명합니다. 이제 영국은 또다시 두 다른 계층 사회로 형성되죠. 불어를 쓰는 노르만 종족들이 상위 계급이 되고 독어를 쓰는 앵글로 섹슨족이 피지배 계급이 됩니다. 이때 영어를 미들 잉글리시라고 하죠. 미들 잉글리시 시대는 한 400년간 지속됩니다. 1450년쯤에서 누가 영국의 왕관을 이을 것인가 하는 걸로 영국은 시민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참고로 그 전쟁 이름이 The War of Roses 그죠? 장미전쟁이죠. 그 전쟁에서 이긴 헨리 7세를 시작으로 미들 잉글리시는 끝이 납니다. 이 중세 영어가 아까 말한 그 가설 The Middle English Creole Hypothesis의 그 핵심이죠. 다시 말하면 중세 영어의 특징은 독어와 불어를 각각 따로 쓰는 두 민족이 좁은 땅에서 그것도 한 민족은 상류 계급으로 다른 민족은 하류 계급으로 같이 살면서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어진 그런 언어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영어를 짬뽕 언어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영어가 짬뽕 언어가 되면서 생겨난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선 불규칙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국의 역사에서도 봤듯이 영어는 외부 침략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라틴어, 독어, 불어뿐만 아니라 영어는 스칸디나비아와 덴마크 언어의 영향도 많이 받았으니까요. 왜냐하면 바이킹 해적들이 한때 영국을 지배한 시기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영어가 다양한 언어들이 막 섞여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발음이나 단어, 철자, 문법에서 다 불규칙하게 되어버렸죠. 영어의 두 번째 특징이라면 영어 단어들이 다른 나라 말들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 말들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같은 의미나 대상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한 개 이상 있게 되는 거죠. 특히 불어는 지배계급의 언어였기 때문에 불어에서 온 단어들이 문화 언어가 되고 도고어원에서 온 단어들이 막 쓰는 말로 돼버렸죠. 영어의 세 번째 특징이라면 굴절이 거의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굴절을 영어로 inflection이라고 합니다. 주로 언어학에선 동사가 굴절을 하면 conjugation이라고 부르고요. 그 외의 단어들, 특히 명사나 대명사, 형용사 등이 굴절하면 declension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어에는 declension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독어는 굴절이 되게 심한 언어예요. 독어는 격, 성, 수에 따라서 안 변하는 게 없는 그런 언어죠. 독어 배우신 분들이라면 der, des, dem, den, ein, eines, seine, meinen 하고 한참 외우셨어야 했을 텐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 그 독어의 복잡함을 다음과 같이 비꼬아서 말했잖아요.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면 영어 배우는데 한 30시간 정도 걸리고 불어 배우는데 한 30일 걸리고 그렇지만 독어 배우는 데는 30년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독어는 죽은 말이라고 이렇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게 왜냐면 누가 30년이나 한 언어를 배우나요? 그쵸? 불어는 독어처럼 굴절이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독어와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하려면 당연히 굴절을 빼버리고 말을 해야 했겠죠. 그래서 영어에 거의 굴절이 없어져 버린 거죠. 영어에서는 대명사나에서나 좀 굴절이 남아있죠. 이렇게 굴절이 없어지고 나서 영어 문법이 특징이 된 거라면 us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us은 word order. 영어는 us를 통해서 단어가 문장상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영어의 어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그 나머지 영어의 역사를 잠깐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죠? 15세기 말에 장미 전쟁을 끝으로 중세 영어는 끝나고 새로운 Early Modern English의 장을 열게 되죠. 영국 역사상으로 보자면 튜더 왕조하고 스튜어트 왕조의 시기에 대응되죠. 이제 영국은 조그만 섬나라가 아니라 세계 대강국으로 크게 됩니다. 영어는 외부 세력에서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니죠. 언어가 아니죠. 오히려 영국이 제국 정책과 식민지 정책을 쓰면서 영어를 세계로 전파하게 되죠. 이 시기를 점철하는 영국의 역사적 사건이라면 헨리 8세의 이혼 사건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은 종교개혁의 혁명이 불고 많은 피를 뿌리게 되죠. 영국 역사를 야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헨리 8세가 왕비를 6명이나 갈아치운 그런 바람둥이 남자고 또 잔혹한 남자였죠. 헨리 8세가 그 첫 번째 왕비 캐서린과 결혼하고 있을 때 엠볼린이라는 여자에 푹 빠지게 되죠. 헨리 8세가 엠볼린과 결혼하기 위해서 교황청에 캐서린과의 결혼을 무효로 해달라고 했는데 로마 교황청이 그걸 거부하자 영국 국교를 캐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로 바꿔버렸습니다. 엠볼린과의 결혼도 잠시 또 한눈을 팔고 그 다음번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엠볼린을 런던 탑, The Tower of London에 갖추고 사형에 처하죠. 지금도 타워 오브 런던에 가면 엠볼린이 머리가 잘린 그런 감옥방을 볼 수 있습니다. 엠볼린이 중요한 이유는 엠볼린의 유일한 딸 엘리자베스가 엘리자베스 1세로 여왕이 됐다는 거죠. 엘리자베스가 엄마처럼 목이 잘릴 뻔한 적도 있었어요. 10대 때. 어쨌거나 엘리자베스 1세가 결혼을 안 해서 튜더 왕조의 대가 끊기고 스튜어트 왕조로 넘어가게 되죠. 이 시대의 영어의 특색이라면 런던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기준으로 영어의 표준화 작업이 시작됐다는 거죠. 스튜어트 왕조 이후에 영어를 모던 잉글리시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잘 나가는 덕택에 영어는 무역, 외교, 학술 언어가 돼버리죠.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 막강한 영어가 알고 보면 되게 비천한 출시대라는 게 인생 역정 같아서 감동되지 않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영어의 어순에 대해서 알아보죠. Thank you. Bye.